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해 한 사람당 18,0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게 되면 36,000달러까지도 가능한데요. 만약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미리 증여해서 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 금액은 훗날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할 때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명찬입니다. 우린 주위에서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당황해하는 경우를 종종 겪습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만약 내 부모님이시라면 그 충격은 더하겠죠. 사실 이런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정과 관련되어서 꼭 챙겨두셔야 할 것 10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부터 챙겨야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재산을 넘기게 되면 증여이고 사후에 재산이 이전되게 되면 상속이 되는 것은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한 개인이 1,399만 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부부일 경우에는 1,399만 달러의 2배인 2,798만 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대 4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산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한 해 한 사람당 18,000달러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하게 되면 36,000달러까지도 가능한데요. 만약 장기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년 일정 금액을 미리 증여해서 재산을 미리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가 둘이 있다면 아들, 며느리, 손자녀 2명, 총 4명의 아들 가족에게 1년에 14만 4천 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은 훗날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할 때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겨두셔도 좋지만 사실 유언장만으로는 법원 절차인 프로베이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걸릴 수 있고 주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유상가치의 약 5% 정도가 법원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되는 것이 바로 리빙 트러스트를 준비하는 것인데요.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면 부모님께서 사망하신 후 법원 절차 없이 자녀에게 바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고 법적으로도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과 사업체 역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보유한 부동산이나 사업체는 그 자체에 누적되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세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은 자칫 힘들게 모은 재산이 부모님께서 원하는 곳이 아닌 엉클쌤에게 상당 부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다면 어떤 것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가업 승계 계획도 중요합니다. 사업체를 누구에게 물려줄지 아니면 매각할지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혼란이 줄어듭니다. 사업체는 부동산과 달리 사업체 성격에 따라서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가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폐업을 하게 되거나 헐값에 넘어가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요. 평생을 일구어온 사업체를 준비 없이 폐업하게 되는 창업주분들의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부모님 혼자 명의로 되어 있는 코퍼레이션이나 LLC와 같은 법인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부모님 사망 후 해당 법인 정리와 은행에 있는 잔액을 포함한 법인 재산 정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과 보험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IRA나 401k 같은 연금과 생명보험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IRA나 401k의 경우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 자녀가 상속받으면 Inherited IRA 또는
401k로 잘 준비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수혜자, 그러니까 베네피셔리가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지급되지만 만약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법정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 계좌 및 금융자산 동결이 되지 않도록 대비해야겠는데요. 부모님이 사망하시게 되면 은행 계좌는 즉시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이 완료되기 전까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려면 조인트 어카운트를 개설하게 되면 부모님이 사망하셔도 공동계좌 소유자가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는 Transfer on Death 또는 Payable on Death를 준비해 두면 법원 절차 없이 바로 수혜자에게 이전됩니다. Transfer on Death, TOD와 Payable on Death, POD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TOD는 증권계좌, 그러니까 주식, 채권, 브로커리지 계좌 같은 것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부모님께서 생전에 자유롭게 관리가 가능하고 사망 후에는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증권사나 은행에서 TOD 데지그네이션 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TOD deed를 설정하게 되면 사망 후 상속인이 별도의 법원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어서 빠르고 간편한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POD, Payable on Death는 은행 계좌, 즉 체킹, 세이빙, CD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지정된 수혜자가 은행에서 직접 잔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은행에서 POD 베네피셔리 폼을 작성해서 등록하면 간단히 준비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해외에도 자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해외 계좌 정보도 정리해 두셔야 하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부채와 신용 상태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부모님이 남기신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금융 상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사망 후에도 미지급 채무가 남으면 상속재산에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몰기지 역시 부모님이 사망 후에도 대출이 남아있게 되면 청산하든지 상속받은 자녀가 계속 갚아 나가야 합니다. 크레딧 카드 부채, 의료비, 자동차 대출 역시 부모님 사망 후에도 미납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모님 명의의 대출, 크레딧 카드 부채, 의료비 잔액 등 모든 부채 목록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모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이를 인수할 것인지 집을 처분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가입한 크레딧 카드나 기타 금융상품의 보험 혜택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신 후에는 IRS와 주정부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미리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벌금이나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고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증여한 금액을 파악해서 IRS에 기프트 텍스 리턴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기프트 텍스 리턴을 한 것을 자녀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할 때 부동산, 사업체와 같은 자산은 가치평가 필수인데요. 이것 역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한국 등 해외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의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 정보를 챙겨두면 부모님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회보장 혜택 및 정부 보조금에 대한 파악인데요. 부모님께서 생전에 받고 계시던 사회보장연금,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관련된 혜택을 사망 후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사회보장연금의 혜택과 서바이벌 베네핏의 여부를 확인하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부모님의 재산에 미치게 되는지 퇴직연금,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이 있다면
사망 후 수령 여부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째는 디지털 자산과 온라인 계정 관리인데요. 요즘은 부모님이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좌, 이메일, 소셜미디어, 가상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주요 온라인 계정, 은행, 주식, 보험, 소셜미디어, 이메일 리스트를 정리해두고 관련 비밀번호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부모님의 장례 비용과 사후 정리에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리해두면 가족들에게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장례비 커버 여부를 확인해두고 리빙 트러스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류는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준 변호사의 연락처 등도 확인해 두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정과 관련되어서 반드시 챙겨야 할 10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권하고 누군가는 재테크를 권할 때 비시파이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이 최선일까? AI가 똑똑하게 알려주는 미국 최고의 돈 굴리는 플랫폼. 새는 돈 없도록 정기 구독료 관리, 실시간 가계부, 실시간 손익계산서, 은행과 투자 계좌, 크레딧 카드 사용 내역 조회, 이자 관리, 이런 것이 모두 원터치로 한 번에 미국의 넘버원 재정비서 비시파이 꼭 가입하셔서 부자 되세요.